안녕하세요. 한 사람의 희생을 당연하다 생각하고 속이려고 든 사람을 제대로 응징했던 30대 여성입니다. 사람의 감정 중에서 정말 조심해야 하는 감정 중 하나가 측은지심이라고 하더라고요. 다른 사람의 입장을 생각해서 안쓰럽게 여기는 마음이라고 하는데 그 마음 하나 때문에 평생을 희생했던 한 남자가 있었답니다. 그런데 그 남자의 마음을 이용해 먹었던 여자도 있었죠. 그런데 그렇게 희생을 했던 대가는 참혹했는데요. 그렇지만 정인 살아 있었더라고요. 남의 희생에도 고마운 줄 몰랐던 한 사람의 비극적인 말로 오늘 여러분들께 한번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전 맞벌이를 하셨던 부모님 밑에서 장녀로 태어났습니다. 제 밑으론 3살 어린 남동생이 있었고 저희는 항상 늘 바쁜 부모님을 보면서 컸습니다. 두 분 다 직장 생활하시며 아침 일찍 출근하시고 저녁 늦게 퇴근을 하셨어요. 그때 저희 부모님이 좀 대단하다고 느껴졌던 게 뭐냐면 엄마 아빠가 서로를 정말 많이 배려해 주셨다는 겁니다. 사실 저희 엄만 저와 남동생을 낳고서 남동생이 유치원에 다니기 전까지 전업주부셨어요. 근데 그래도 아빠는 늘 퇴근하고서 저녁 설거지를 도맡아 하셨죠. 그리고 그런 아빠를 항상 고마워하며 엄만 나중에 아이들이 크고 나선 자신도 맞벌이를 하며 같이 일을 하겠다고 늘 얘기를 하셨습니다. 정말로 엄만 나중에 동생이 어느 정도 크고 맞벌이를 하셨고 그 후로도 쭉 일을 하셨어요. 아빤 전업주부였던 엄마의 고충을 이해하셨고 엄만 가장의 짐이 얼마나 큰지를 이해하며 그렇게 가정을 지켜나가신 거죠. 그런 배려 넘치는 부모님의 모습을 보면서 전 이런 가정을 꾸리고 싶다고 생각했었어요. 그런 제가 결혼을 하게 된 건 30대 초반일 때였습니다. 성실하고 착한 남편은 일반 직장인이었고 전 간호사로 보건직 시험을 봐서 보건소에서 일을 하고 있었어요. 저희 집에서 남편을 너무 마음에 들어 하셨고 저 역시 시댁에서 참 좋아하셨죠. 사실 처음 제가 시댁에 인사 갔을 때 깜짝 놀랐던 게 있습니다. 그건 바로 시모가 정말 젊으셨다는 거였어요. 남편 말로는 시모가 21살 때 남편을 낳았다고 했는데 관리도 꾸준히 하셨는지 또래에 비해 주름도 별로 없으시고 군살 없이 늘씬하시더라고요. 첫 인사를 했을 때부터 자신은 요즘 시어머니라며 쿨한 반응을 보이셨던 시모였기에 솔직히 결혼하고서 전 별 트러블이 없을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게 또 다른 문제가 생길 줄은 그땐 전혀 몰랐습니다. 결혼을 준비하면선 크게 문제가 없었고 정말 수월하게 결혼 준비를 하게 됐어요. 그러다 대망의 결혼식 날 좀 황당한 일이 벌어졌답니다. 결혼식이 끝나고서 하객분들께 인사를 하는데 보통은 양가 부모님들은 혼주 한복을 입고서 인사를 하지 않나요? 그런데 그때 심을 보고서 정말 다들 경악을 금치 못했어요. 시모는 무슨 이브닝 드레스 같은 걸 챙겨서 갈아입고 나왔더라고요. 전 표정 관리도 못하고 정말 당황해하고 있고 그걸 본 다른 하객들은 뒤에서 수군수군 대더라고요. 그런데 그것도 모르고 시모는 저한테 와서 세상 해맑게 웃으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아유, 다들 나더러 글쎄 신부냐고 그러지 뭐니. 누가 봐도 내가 엄만데 말이다. 하긴 내가 좀 젊긴 젊지. 아, 엄마. 엄마 진짜 주책이야. 내가 이거 입지 말라 그랬지? 근데 또 언제 챙겼대? 그냥 한복 입고 인사하면 될 걸. 이게 뭐 하는 거야? 새언니 보기 민망하게. 아니 뭘 민망하긴 민망해. 원래 이런 자리에서 이렇게 입는 거야. 수수하고 예쁘기만 하고만 뭘 그러니. 안 그래 세아가? 젊은 시어머니 만났다고 다들 얼마나 부러워하겠니. 아우 부러워하긴. 엄마 이거 주책이라니까 주책. 그렇게 옆에서 시누이가 엄청 뜯어말리고 옷을 갈아입으라 얘기를 하는데도 시모 아랑곳하지 않고 마치 그 결혼식의 주인공처럼 당당하게 온 홀을 돌아다니며 인사를 하더라고요. 저도 남편도 정말 너무 당황스럽고 이걸 어찌하나 싶더라고요. 그렇지만 오신 하객분들 앞에서 얼굴을 붉힐 수도 없고
시누이랑 시부가 옆에서 미안해하며 계속 사과라니 그날은 꾹 참고 넘어갔네요. 지금 생각해보면 이때부터 시모의 주책을 좀 알았어야 하는 건데 싶기도 합니다. 그 뒤 결혼을 하고 나서부터 크고 작은 일들이 종종 있었어요. 특히나 시어머니는 약간 요즘 시어머니 부심에 빠지셨어요. 흔히 과거의 시어머니라고 하면 일 시키고 이것저것 며느리 부려먹으며 시집살이 시키는 존재라고 하지만 요즘 시어머니는 그렇지 않다며 절 생각해주는 것처럼 행동하시더군요. 그런데 그 방식이 좀 이상하더라고요. 결혼 초반엔 정말로 시모가 절 생각해서 그러시는 줄 알았는데 점점 지나고 나서 보니 절 생각해서가 아니라 본인이 오직 돋보이고 싶어서 그러시는 것 같더라고요. 하루는 시댁에 같이 밥을 먹으러 갔더니 시모가 마치 기다렸다는 듯 절 부르시더라고요. 그러더니 안방에서 외투 하나를 가지고 오시더니 저더러 그걸 입어보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런데 저랑 시모는 신체 사이즈부터가 아주 달랐거든요. 시모는 키가 150 초반대였고 작고 왜소한 반면 저는 키도 168에 덩치도 좀 있는 편이었어요. 그러니 아무리 시모 옷이 크다고 해도 저한테 맞긴 힘들었죠. 그때 시모가 내민 외투는 그냥 딱 봐도 작아 보였습니다. 그래서 전 시모에게 안 맞을 것 같다고 얘기를 했어요. 어머님, 이거 저한테 많이 작을 것 같은데요. 딱 봐도 작아요. 못 입을 것 같은데. 그러네, 엄마. 이거 이 사람한테 안 맞아. 엄마가 보기에도 그렇지 않아? 누가 봐도 작구만. 아니, 그게 무슨 소리야. 아이, 절대 아니야. 내가 입으면 무슨 아빠 옷 입은 것처럼 엄청 벙벙하게 큰데 나보다 20살이나 더 어린 애가 어떻게 이게 안 맞아. 나이 들면 군살 붙어서 사이즈가 커지는데 당연히 우리 새아가한테 맞는 거지. 너 얼른 입어봐, 얼른. 딱 봐도 작아 보이는 옷을 시모는 굳이 저한테 입어보라며 재촉을 했고 결국 시모의 성화에 전 억지로 그 옷을 입어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당연히 맞을 리가 없겠죠. 팔 길이는 짤뚱하고 기장도 애매해 제가 입으니까 아이 옷을 입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민망해 얘기를 하니까 시모가 그걸 보더니 갑자기 깔깔 웃는 겁니다. 아니, 미안하다. 어머, 안 맞네. 아니, 나한테는 엄청 크던데. 난 당연히 너한테 맞는 줄 알았지 뭐니. 재현아, 엄마가 살이 좀 붙었다고 생각했는데 아직 멀었나 보다. 이래서 주변 아줌마들이 날 여리여리하다고 그러는구나. 아유, 경이야 미안하다. 이 시어머니가 너무 여리여리해서 이게 또 흠이네. 그러면서 새초롬하게 그 옷을 다시 가지고 가는데 전 너무나 황당하고 어이가 없더라고요. 아니 저보다 살면 20년은 더 넘게 사신 분께서 옷 하나를 딱 봐도 맞을지 안 맞을지 모른다는 게 말이 안 되지 않나요? 정말 기분이 나쁘더라고요. 그런 시모 행동이 평소에도 있었던 건지 시댁 식구들은 시모의 약간 철없는 행동들을 볼 때마다 다들 한숨만 쉴 뿐이었죠. 한 번은 결혼하고 1년 차 명절이었는데 명절 음식을 하고서 잠깐 쉬고 있는데 갑자기 시모가 소파에 앉아있는 제 모습을 찍더라고요. 이게 뭔가 싶어서 시모한테 물었더니 시모는 또 깔깔 웃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방금 저 사진 찍으신 거예요? 어, 아니 요즘 친구들 사이에 SNS 많이 하거든. 다들 올렸길래 나도 하나 올려보려고. 그때까지만 해도 전 별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시모께서 본인이 동창들 모임 SNS에 올린 글을 보여주시더니 댓글이 어마어마하게 달렸다며 자랑을 하시더군요. 보니까 다들 시모를 칭찬하며 좋은 시어머니라고 댓글이 달려 있었어요. 그래서 전 도대체 무슨 내용으로 글을 올리셨길래 이러시나 해서 봤는데 정말 경악을 금치 못했어요. 시모는 제가 쉬고 있는 사진을 올리고선 그 밑에 딱 이렇게 글을 써놨더라고요. 하나밖에 없는 귀한 우리 며느리. 며느라, 명절엔 푹 쉬거라. 음식은 내가 다 하마. 그 글을 읽는데 어찌나 기가 막히고 어처구니가 없던지 진짜 웃음도 안 나오더라고요. 어머님,
이게 뭐예요? 제가 언제 쉬었다고. 이거 음식 다 같이 하고서 같이 쉴 때 찍으신 거잖아요. 아유, 그래, 그래. 너 고생했지. 내가 다 알지. 그냥 난 친구들한테 자랑하고 싶어서 그래서 올린 거야. 뭐 어떠니? 이러면 너한테도 좋은 거지. 좋은 시어머니 뒀다고 시집 잘 갔다고 얘기 나오면 너도 좋지 않겠어? 네? 어머님, 아무리 그래도 이건 좀 아닌 것 같아요. 아니기 뭐가 아니야. 아이, 그냥 재미로 올린 건데 뭘. 요즘은 다 이렇게 화기애애하고 잘 사는 것처럼 이렇게 글을 올리더라고. 나도 그러고 싶어서 그런 거야. 그래, 우리 새아가 고생 많았다. 오늘은 집에 가서 일찍 쉬고 내일 점심 먹고서 친정 가라. 그럼 되겠지? 물론 시어머니가 저한테 엄청 일을 시키고 그런 건 아니었습니다. 사실상 시몬 명절 음식을 할 때 진두지휘를 할 뿐이었지 음식을 직접 하시진 않았거든요. 재료 손질부터 음식까지 시부랑 신우 그리고 저랑 남편 이렇게 넷이서 열심히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다른 사람들한텐 이렇게 혼자서 고생하신 것처럼 올려놓으니 제 입장에선 좀 찝찝하더라고요. 이런 시모 곁에서 제일 고생하시는 분은 다름 아닌 시부였죠. 시모와 시부는 나이 차가 8살이 났었는데 시모가 워낙 관리를 잘하셔서 그런지 겉으로 보기엔 거의 10살 넘게 차이가 나는 것처럼 보였어요. 그래서 그런지 시모는 항상 시부를 부를 때마다 늙은이 혹은 하랩이라고 부르시더라고요. 심지어 어디 가려고만 하면 시부는 꼭 빼놓고 가려고 하셨고요. 하루는 시모가 집 근처에 카페 하나가 새로 생겼다며 저희더러 계속 같이 가라고 조르시는 거 있죠. 그런데 저흰 그때 시간이 별로 없어서 카페를 못 갈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남편이 시부랑 같이 가라고 얘기를 했더니 시모의 반응이 진짜 웃기더라고요. 엄마, 아버지랑 좀 가. 뭐 아빠랑 같이 가면 되겠네. 맨날 집에 같이 계시면서 왜 그런 데는 아빠랑 안 가는 거야. 아빠랑 가시라니까요. 아유, 늑대리랑 가서 뭐하니. 사람들 수근거리기나 하지. 나랑 네 아빠가 가면 다들 불륜인 줄 오해한다니까. 아유, 난 그런 거 싫어. 엄마, 누가 그런 오해를 해. 누가 봐도 딱 부부구만. 엄마랑 아빠 부부처럼 보이는데 누가 그렇게 오해하냐고. 아유, 왜 안 해? 네 아빠는 할애비에 나이도 많아 보이는데 엄마 냉면가가 40대잖니. 그리고 네 아빠는 입는 옷도 촌스러워가지고 같이 다니기도 창피하다. 창피해. 아유, 됐어. 니들 시간 안 되면 뭐 나중에 나 혼자서라도 가지 뭐. 멀쩡히 옆에 시부가 앉아 계시는데도 시모는 그런 건 아랑곳하지도 않고 바로 앞에서 이렇게 시부를 무시하는데 듣는 제가 다 민망할 지경이었다니까요. 들어보니 시모가 거의 20살이 되자마자 결혼을 하다 보니까 시부가 시모를 완전 공주님처럼 모시고 살았나 보더라고요. 그래도 예전엔 시모가 이 정도까지는 아니었는데 남편 말론 점점 나이가 들수록 시모의 이런 시부 무시가 심해지는 것 같다고 했습니다. 시댁은 그러다 보니 거의 시모의 말에 움직이는 경우들이 많았어요. 남편이나 신우 그리고 시부는 거의 30년을 넘게 그렇게 살았으니 그저 자연스러운 일이었지만 갓 결혼한 제 눈엔 이게 좀 이상하게 보였어요. 처음엔 그냥 본인 집은 원래 이렇다고 했던 남편이 점점 태도가 바뀌게 된 건 바로 저희 아빠 때문이었어요. 시부께선 저희 아빠와 첫 만남부터 잘 맞으셨답니다. 두 분이서 워낙 낚시를 좋아하셔서 저희가 결혼한 이후 따로 종종 만나 낚시도 가시고 그랬던 모양이더라고요. 그러면서 아빠가 시부 고충도 많이 들어드리고 그러셨는데 하루는 친정에 갔다가 밥을 먹는데 아빠가 남편더러 조심스럽게 얘기를 하신 게 있었어요. 바로 저희 시부가 많이 우울해하는 것 같다고 하시더군요. 손서방, 자네 아버지 은퇴하고서 많이 울적해 하시는 것 같은데 자네가 좀 신경을 더 써드리게. 종종 내가 낚시하면서 보는데 자네 아버지 표정이 별로 안 좋아. 그래도 자네가 아들이고 남자니까 마음을 더 이해할 거 아닌가. 안사돈께서 좀 바쁘게 지내시는 것 같은데 자네가 신경을 더 쓰게나 그럼. 아빠의 이 한마디에 남편은 그때 좀 많이 놀랐던 것 같아요.
사실 그동안 시댁 식구들은 시부를 잘 챙기진 않았었거든요. 항상 시모가 먼저 이거 필요하다, 저거 필요하다, 이걸 못하니 저걸 못하냐고 시부는 그저 늘 묵묵하게 계셨던 터라 이런 고충이 있는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그 뒤로 가만히 지켜보니 정말 시모가 시부를 잘 챙기시지 않더라고요. 한 번은 시부가 독감에 걸려 엄청 고생을 했던 적이 있었거든요. 젊은 사람도 독감에 걸리면 힘든데 60이 넘으신 시부가 아프셨으니 얼마나 힘드셨겠어요. 전 걱정된 나머지 시모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런데 시모는 집에 계신 게 아니더라고요. 어? 어머님 어디 가셨어요? 아버님 독감 걸렸다고 해서 걱정돼서 전화했는데 어디 나가신 거예요? 그래. 아유, 난 그 아픈 꼬라지 보고 싶지도 않어. 다 늙었으면 몸이라도 건강해야지. 아유, 골골대는 꼴이. 나한테 옮길까봐 당분간 친구 집에서 있으려고. 네? 아니, 그럼 아버님 혼자 집에 계시는 거예요? 열도 많이 오르실 텐데. 평소엔 아버님이 식사 챙겨 드신다고 해도 지금은 아프셔서 혼자 밥 챙겨 드시기 힘드실 텐데요. 아유, 그거야 본인이 알아서 하겠지 뭐. 아프면 그리고 밥 먹는 것보다 굶는 게 더 나아. 뭐 어찌됐고 나 바쁘다 얘. 요즘 동창회며 뭐며 모임이 어찌나 많은지. 늙은이 정 걱정되글랑 너희가 가봐. 그렇게 아픈 시부를 놔두고서 여기저기 모임에 참석하며 바쁘게 지내는 시모를 보면서 전 너무 황당하더라고요. 아무리 그래도 가족이 아프면 곁에서 간병도 해주고 그러는 법인데 시모는 절대 그러질 않았거든요. 그때부터 남편도 좀 너무하다 싶었는지 시모에게 한 소리 할 때도 있었지만 시모는 귀뚱으로도 듣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식들이 남편 편만 든다며 서운하다고 섭섭해 하시더라고요. 솔직히 전 시모의 이런 행동이 좀 너무하다 싶었어요. 사실 시모는 시집 오고서 한 번도 맞벌이를 해본 적도 없었고 남편이고 시누이고 죄다 시할머니가 키워주셨다고 들었거든요. 21살의 어린 시모가 뭐 할 수 있는 게 있었겠습니까? 그러니 주변에서는 다들 도와주고 시모는 그렇게 30여 년을 산 거였는데 정말 혼자 엄청 고생하면서 산 것 마냥 얘기를 하시더군요. 그러다 제가 결혼 3년 차에 아들을 낳게 됐습니다. 출산을 하고서 친정엄마가 저희 집에 몇 달간 지내시며 아이를 같이 봐주셨어요. 시모께서도 종종 저희 집에 오셨는데 그때마다 엄마랑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시며 잘 지내는 듯 보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엄마가 뜬금없이 저한테 이상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예, 박가사돈께서 원래 그렇게 무뚝뚝하셨나? 아니 네 아빠 말론 박가사돈 진짜 착하고 좋으신 분 같았는데 근데 안사돈 말론 젊었을 적에 얘 한번 안아본 적 없다면서? 뭐? 엄마, 그게 무슨 소리야? 아버님이 무슨 애 한 번을 안 하나 봐. 엄마가 뭐 잘못 들은 거 아니야? 아니야. 안사돈이 분명 그러던데 애 울면 버럭 화내는 통에 새벽에도 내내 잠도 못 자고 자기네만 들쳐오고 있었다면서 아까 낮에 너 낮잠 잔다 그러니까 자긴 그랬다고 하면서 막 눈물까지 글썽이면서 얘기하더라니까. 내가 얼마나 놀랐는지 사위랑 사돈 처녀 클 때도 자기 바쁘다고 애들하고 잘 놀아주지도 않았다고 그러던데 전 엄마의 말을 듣고 정말 너무 소름이 돋았어요. 시부께선 누구보다 남편과 시누에게 다정다감한 아빠셨거든요. 물론 말수가 적으셔서 말러서 자식한테 다정하게 얘기를 하신 건 아니었지만 쉬는 날이면 꼭 남편이랑 신우를 데리고서 근교라도 놀러 다니고 그러셨다는데 도대체 시모가 무슨 소리를 엄마에게 한 건지 싶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이게 다 시모가 전부터 그렇게 해왔던 일이더군요. 은근슬쩍 주변에 자기 나이도 어리고 뭔가 가냘픈 힘없는 엄마로 보이게 주변에 얘기를 해왔던 겁니다. 실질적으론 집에선 시부며 남편이며 시누이며 자기 밑으로 두고 군림하면서 살았던 분인데 밖에선 누구보다 소녀 같고 여린 엄마로 이미지를 만들고 다니셨던 게 너무 소름이 끼쳤던 거죠. 시부는 어느 정도 이 사실을 알고 계심에도 시모가 워낙 어렸을 때 시집 오고 그러다 보니
그저 시부는 꾹 참고 계신 것 같더라고요. 그런 와중에도 시모는 이상하게도 시부 잡돌을 그렇게 하시더군요. 솔직히 시모가 하는 행동만 보면 시부를 절대 의심하고 그러지 않으실 것 같은데 이상하게 시부가 마치 바람을 피웠던 것처럼 대하시더라고요. 어느 날은 어버이날에 저희가 시부모님께 용돈 봉투를 드렸는데 시부한테 봉투를 드리자마자 시모는 그 봉투를 쌩하니 뺏어갔습니다. 너무 당황해서 제가 쳐다보니까 시모가 웃으며 얘기를 하시는 거 있죠? 아니, 남잔 돈이 손에 쥐어 있으면 밖에서 바람나. 아유, 내가 이러고 산다, 이러고 살아. 남자 단돈이 이렇게 꼼꼼하게 해야 하는 거야. 아니, 애들이 준 걸 왜 당신이 자꾸 가지고 가? 이리 내놔. 나도 밖에서 쓸 일이 있는데 왜 자꾸 돈을 한 푼도 안 주는 거야? 아이, 당신이 밖에서 돈 쓸 일이 뭐가 있어요? 뭐 여자들한테 커피라도 사주면서 꼬시려고? 에휴, 내가 당신 처지 잘 모를까 봐 이러는 거야. 늑다리가 돈으로 여자 꼬셔서 뭐해? 당신 이렇게 밖에서 허튼 짓 하고 돌아다니면 나중에 뒷방 늙은이 신세 면치 못하는 거야. 아이, 그거 쓸데없이 돈 쓸 생각하지 말고 나한테 줘. 아휴, 당신 도대체 왜 그러는 거야? 하나만 해, 하나만. 늙었다고 나 무시할 땐 언제고 내가 무슨 밖에서 여자를 만난다 그래? 아휴, 내 팔자야. 그렇게 시모는 완전히 시부를 잡고 사셨어요. 그 모습을 볼 때마다 참 시부가 안쓰러우면서도 시모가 좀 너무 과하다 싶었답니다. 그래서 전 시부에게 저라도 좀 더 신경을 써드리기로 했어요. 그런 모습이 시모에겐 또 좋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한 번은 제가 출산하고서 시모 생신날이었어요. 그동안 저도 일을 했었기 때문에 늘 식당에서 식사를 했었고 그날도 역시나 식당을 예약해 같이 식사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밥을 먹는 내내 시모의 표정이 좋지 않더라고요. 그러더니 밥을 다 먹고 난 후에 갑자기 시모가 계속 한숨을 쉬는 겁니다. 전 너무 신경 쓰여 시모에게 물었어요. 어머님, 뭐 무슨 일 있으신 거예요? 표정도 안 좋으시고 입맛에 안 맞으셨어요? 아니면 몸이 좀 안 좋으셨어요? 아니, 뭐 그런 게 아니라. 그럼 왜 그러세요? 아휴, 내 팔자가 기구해서 그렇지, 기구해서. 그러더니 시모는 진짜 경악스러운 말을 아무렇지 않게 꺼내는 겁니다. 전 시모의 말을 듣고 너무나 황당하고 기분도 나빴어요. 아니, 하나밖에 없는 며느리인데 어떻게 한 번을 시모 생신상을 안 차리니? 아휴, 주변에 내가 자랑도 못하고 다들 물어보는데 말도 못했다 얘. 그래도 이번엔 아이도 낳았고 일도 안 하니까 해줄 만도 한데 어떻게 넌 또 식당을 예약해가지고 끝내니? 참. 네? 어머님, 여기 저번부터 어머님 가고 싶다고 해서 온 곳이잖아요. 밥값이 비싸서 못 왔다고 꼭 생신에 오겠다고 하셔서 어렵게 예약한 건데 어머님이 그렇게 얘기하시면 저도 좀 섭섭하네요. 뭐? 네가 섭섭해? 예, 너 말 너무 서운하게 한다. 오늘 내 생일 아니니? 그러면 다른 거 몰라도 오늘 같은 날은 내 기분을 맞춰줘야 하는 거 아니냐? 맨날 네 시아버지 기분 맞춰주면서 왜 내 기분 안 맞춰줘? 사람 차별하는 거야? 어? 그런 거야? 요즘은 아주 시어머니가 며느리 눈치 본다는데 내가 지금 그러고 있는 거냐? 어머님, 제가 언제 눈치를 드렸다고 그러세요? 눈치 드린 게 아니라 전 신경 써서 준비한 건데 어머님이 그렇게 얘기를 하셔서. 그런데 그때 시모가 그냥 그 자리에서 눈물을 흘리시는 겁니다. 와, 정말 그 눈물을 보는데 그냥 할 말을 잃게 되더라고요. 주변 다른 테이블에선 시모가 소리를 내며 오니 다들 쳐다보고 가족들 모두 당황해했죠. 전 그 자리에서 진짜 너무 어처구니가 없었네요. 그러더니 시모는 더 큰 소리로 마치 제 잘못인 양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니, 내가 뭐 큰 거 바래? 어? 며느리가 그냥 미역국 하나 끓여달라고 하는 건데 내가 뭐 큰 거 바라냐고? 비싼 밥만 사주면 끝이냐? 가족으로서 진심으로 생일 축하해달라는 건데 어떻게 너 나한테 섭섭하다 그러니?
정말 너무하다, 너무해. 아니, 초등학생도 아니고 솔직히 요즘 애들은 이런 걸로 서운하다고 울지도 않는데 다 큰 어른이 생일상 하나 안 받았다고 울어버리니 진짜 너무 난감하더라고요. 제가 전업주부면 또 모릅니다. 지금껏 맞벌이하다 애 낳고서 아직 1년도 안 된 시점이었는데 지금 뭐 하자는 건지 싶더라고요. 결국 시모는 울다 신우이랑 시부가 다급히 밖으로 끌고 나가게 됐고 식당에 덩그러지 남겨진 저에게 남편이 미안하다며 대신 사과를 했습니다. 아마 그 식당에 있으셨던 분들은 마치 제가 못된 며느리로 보였을 것 같아요. 그렇게 시모는 시부뿐만 아니라 저까지 세상 나쁜 사람으로 몰아가고 있었어요. 전 거기에 휘둘리고 싶지 않아 점점 시모와 거리를 두고 있었죠. 그런 시모의 입장이 확 달라지게 된 건 제가 결혼하고서 바로 4년 차가 되던 해였습니다. 며칠 전부터 뭔가 배 한쪽이 묵직하니 변비처럼 답답한 느낌이 들었는데 어느 순간 정말 참지 못할 복통으로 걷기도 힘들 정도로 아팠어요. 그렇게 바로 응급실로 실려가 확인해 보니 급성 맹장염 판정을 받게 됐습니다. 결국 복강경으로 빠르게 수술을 받고 전 입원을 하게 되었죠. 그때 아이도 어렸고 남편이 일을 쉬지도 못하다 보니 친정 부모님께서 돌아가면서 제 간병을 해주셨답니다. 그날도 엄마가 밤새절 간병하다가 잠깐 집에 다녀오신다며 아빠 교대를 했던 날이었어요. 아빤 엄마만 집에 모셔다 드리고 오겠다고 얘기를 하시고선 병실을 나가셨죠. 그러다 한 30분쯤 지났나? 한 사람이 병실로 들어왔더라고요. 전 아빠가 그새 다녀왔나 보다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병실에 온 사람은 아빠가 아니라 바로 시모였어요. 어? 어머님 오셨어요? 아니, 연락도 없으셔서. 어, 내가 여기 지나가는 김에 들렀다. 많이 아프니? 들어보니까 요즘은 또 금방 낫는다고들 하던데 보니까 너 아직은 안 괜찮은 것 같네. 아, 그러게요. 그래도 수술 받고 난 당일보단 괜찮네요. 아마 내일쯤 퇴원하게 될 것 같아요. 어머, 그래? 잘 됐구나. 안 그래도 내일 너한테 부탁할 일이 하나 있었는데. 네? 부탁이요? 도대체 병원까지 찾아 부탁할 게 뭐가 있을까 생각하던 와중 저는 시모 입에서 나온 말을 듣고 정말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시모는 저에게 시부의 생신상을 얘기하려고 오신 거였어요. 아니, 내일 네 시아버지 생일이잖니. 내가 안 그래도 이번엔 생일상 차리려고 했는데 아이 갑자기 일정이 잡혔지 뭐니. 그래서 네 시아버지 생일상 못 차릴 것 같아서 말이야. 네가 퇴원하고 시댁 가서 생일상 좀 차려놓고 있거라. 저녁엔 갈 테니까 너 저번엔 애 어리다고 내 생일상 안 차려줬잖아. 그러니 이번엔 좀 해야지. 안 그래? 네? 제가요? 어머님, 보시다시피 저 몸이 아직 다 나은 것도 아니고 당분간은 좀 쉬어야 하는데요. 아니면 주말에 남편 쉴 때 그때까지 생일밥 먹는 건 어떠세요? 아니면 식당에 가셔도 될 것 같은데. 아유, 그런 게 어딨어. 내가 내일 친구들한테 네 시아버지 생일상 직접 차린다고 다 얘기해놔서 사진도 보내고 그래야 하는데 너 퇴원하고 술렁술렁 하면 되지 뭐. 그리고 원래 이런 거 내가 하는 게 아니고 며느리 네가 해야 맞지 않겠어? 지금까지 내가 솔직히 너한테 좋은 시어머니 되려고 노력했다만 내가 그 정도 노력했으면 너도 어느 정도 해주는 게 있어야 맞지 않어? 어머님, 아무리 그래도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지금 저 보시면 모르시겠어요? 저 아직 아파요, 어머님. 아유, 아픈 건 아픈 거고 해야 할 건 해야지. 며느리로서 며느리 도리하는 건 당연하지. 내 친구도 얼마 전에 맹장 수술했는데 뭐 그거 별거 없더만. 잘만 움직인다는데 무슨 넌 큰 병 걸린 거 마냥 누워있어. 지금껏 네가 시집와서 솔직히 한 게 뭐가 있니? 이참에 내일 네 시아버지 상도 좀 차리고 시댁에 좀 잘해봐라. 그렇게 시모는 아파서 누워있는 제 앞에서 정말 황당한 소리만 늘어났습니다. 아니, 시부랑 사이가 그렇게 좋았던 것도 아니고 겨우 본인 친구들한테 사진을 보내야 한다고
생신상을 저한테 꼭 차리라는 게 말이 되나요? 이 철없는 시모에게 도대체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생각하고 있던 그때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건 바로 제 친정 아빠였어요. 아빤 시모가 이렇게 얘기하는 걸 병실로 들어오다 다 듣게 되셨고 마지막 말이 끝나자마자 화를 참지 못하고 시모에게 다가가 얘기를 하셨어요. 아빠가 깜짝 등장하자 시모도 정말 많이 놀라더라고요. 사부인, 지금 이게 뭐 하시는 겁니까? 밖에서 뭔 이상한 소리가 들리길래 무슨 말인가 해서 곰곰이 들어보니 이게 대체 무슨 말이에요? 생신상이요? 사부인께서는 우리 딸 아픈 거 안 보이십니까? 아유, 깜짝이야. 아니, 인기척도 없이 언제 오셨어요? 박간사동께서 오시는 줄 몰랐네요. 아니, 저희가 내일 남편 생일이라 그것 때문에 얘기 좀 나눴습니다. 그게 뭐 그렇게 화내실 일인가요? 당연하죠. 저희 애가 지금 이렇게 아파 누워 있는데 내일 태어나더라도 쉬어야 하는 일 생신상을 차리라니 이게 말이 됩니까? 아무리 그래도 이건 아니죠. 박가사동께서 박가님을 하시다 보니 뭘 모르시나 본데 원래 이런 건 며느리로서 다 해야 하는 일입니다. 저도 그런 거 다 하면서 살았고요. 아이 애들 둘 낳으면서 저 역시 그러고 살았는데 여지껏 봐준 거 이번에만 좀 해라 그런 겁니다. 근데 뭐가 잘못됐나요? 제가 그래서 선수 이렇게 부탁하러 여기까지 온 거 아닙니까? 결혼하고서 4년 동안 며느리가 생신상을 차려봤겠어요? 이번에만 좀 해라 부탁하러 여기까지 온 거라고요. 끝까지 뻔뻔하게 얘기를 하는 시모를 보며 너무나 기가 차 있는데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아빤 헛웃음을 지으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아빠가 하는 말이 좀 뭔가 이상했어요. 아, 그러세요? 그럼 사부인께서 그렇게 가정에 충실하고 잘하셔서 그래서 며느리한테 이런 얘기하는 게 마땅하다 생각하시는 건가요? 그럼요. 저 솔직히 20살 때 시집 와서 아파도 제 할 일은 다 했습니다. 제가 뭐 이번 아내한테 나와서 상차리라는 것도 아니고 어차피 내일 퇴원도 하는데 겸사겸사 밥도 먹고 생일 축하하다고 그럼 좋지 않을까 해서 온 거예요. 저도 다 우리 며느리 생각해서 얘기하는 거라고요. 제가 한 거에 비하면 솔직히 우리 며느리는 결혼하고서 너무 한 게 없죠. 정말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럼 좋습니다. 내일 그럼 저랑 친한 우리 박가사돈 생일인데 저희도 같이 식사하시죠. 아무래도 저희 딸은 몸이 좋지 않아 생신상 차리기 힘드니까 저희가 제대로 대접하겠습니다. 회 좋아하시죠? 제가 횟감 잡아서 사돈댁으로 찾아가지요. 예? 사돈께서요? 아니 뭐 굳이 또 그러실 필요까지야. 뭐 일단 알겠습니다. 며느리가 못하면 그 부모가 하실 수도 있는 거고 어쨌든 알겠어요. 얘 경이야. 나 내일 일이 있어서 낮에 집에 없으니까 네가 사돈들 모셔가서 가서 식사 준비 잘하거라. 알았지? 그러면서 병실을 나가버린 심을 보며 너무나 어이가 없었어요. 어떻게 사돈에게 생일상을 맡길 수가 있나요? 그것도 전혀 이해가 되지 않았지만 더욱 이해가 되지 않았던 건 그 자리에서 자신들이 생일상을 차리겠다고 말한 아빠였답니다. 전 아빠에게 왜 그랬냐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아빠는 곰곰이 생각하시다 어렵게 입을 떼셨죠. 뭐야, 아빠 왜 그랬어? 그냥 내가 안 한다 그러면 되는 건데 왜 아빠가 생신상을 차리겠다 그런 거야? 경이야, 그게 있잖냐? 실은 내가 뭘 좀 본 게 있어서 말이다. 뭐? 뭘 봤는데 아빠 뭘 봤길래 그렇게 조심스럽게 얘기를 해? 뭔데? 아빠도 사실 그냥 지나갈까 하다가 아까 네 시어머니 하는 꼴을 보니까 도저히 안 되겠다 싶더라고. 내일 너 태어나면 다 같이 네 시댁에 가자꾸나. 그러면서 아빤 저에게 정말 충격적인 사실을 알려주셨어요. 그날 아빠가 해준 얘긴 저희 시댁을 정말 쑥대밭으로 만들어버리고 말았답니다. 다음날 전 퇴원을 하자마자 바로 시모에게 전화를 걸었죠. 시모는 어딜 가셨는지 자꾸만 전화를 끊으려고 하시더라고요. 어머님, 어디 가셨어요? 지금 어디 계신 건데요? 어?
아니, 뭐 가긴 어딜 갔어. 나 일단 바쁘니까 끊자. 잠시만요, 어머님. 어디 가셨냐고요? 아니, 넌 왜 이렇게 꼬치꼬치 물어봐? 나 알아서 저녁에 갈 거니까 그렇게 알고 집에 가 있어. 아유, 끊자. 자꾸 너 전화하지 마. 시모는 그렇게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시댁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도 모른 채 시모는 밖에서 자기 볼 일을 다 보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날 저녁 6시에 저녁을 먹기로 했는데 시모는 정말 6시가 딱 돼서야 시댁에 들어왔더군요. 아무렇지 않게 집으로 들어오는 시몬, 저와 남편, 그리고 시누이와 시부만 있는 걸 보고선 의아해서 묻더라고요. 어? 뭐야? 오늘 사돈 내고 오셔서 생일상 차리기로 한 거 아니었냐? 뭐야? 온다 해놓고 안 온 거야? 어젠 그렇게 호언장담 하시더니만. 예, 그럼 생일상은 차렸어? 아직 안 먹었지? 얼른 사진부터 찍어야 되겠다. 그러더니 시몬은 불이 나게 신발을 벗자마자 주방으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주방에 차려진 걸 보고선 시모가 기겁을 하더니 뒤로 나자빠지고 말았어요. 이게 뭐야? 아니, 이게 도대체 뭐야? 뭐긴 뭐야? 당신 나한테 주는 생일 선물 이런 거야? 아주 그냥 큰 선물 줘서 고맙구만. 고마워. 여보, 이게 뭐야? 어? 이제야 여보란 소리가 나오네. 왜? 이 늑다리 지겨워서 바람 피우고 다니는 거야, 이 여편네야? 네, 그렇습니다. 식탁 위에 놓여져 있었던 건 바로 시모가 불륜을 저지르는 사진이었어요. 시모의 불륜은 정말 우연한 기회로 들키게 되었어요. 평소 등산을 즐겨 하시던 아빠가 어느 날 북한산 등반을 하러 가셨는데 북한산 입구 쪽에서 낯익은 사람을 목격하셨대요. 바로 저희 시모였죠. 그런데 시모와 같이 있는 사람이 시부가 아니었다더라고요. 처음엔 그저 친구들이나 지인들과 왔나 보다 생각하고 아빤 자신이 아는 척하면 또 불편해지지 않을까 싶어 조용히 모른 척 지나갔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북한산을 등반하다가 내려와서 오리주물럭 식당에 갔는데 거기서도 시모를 마주친 거였어요. 그런데 그때도 시모 옆엔 처음에 봤던 그 남자가 앉아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은 보통 사이가 아닌 것 같았다더라고요. 앞서 얘기를 했다시피 아빤 시부랑 종종 만나며 낚시도 하는 그런 친구 사이로 지내셨는데 그때 들었을 때 시모는 시부와 거의 어딜 같이 나가질 않는다고 하셨거든요. 그 생각이 나서 아빤 바로 사진을 찍어야 되겠다고 생각하신 거죠. 그래서 그렇게 증거를 남기고선 이걸 말을 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엄청 고민을 하고 계셨다더군요. 그런데 마침 제가 맹장수술을 받고서 누워있는데 시모가 와서 저한테 하는 얘기를 아빠가 듣고선 이건 도저히 아니다 싶으셨던 거죠. 그래서 이젠 정말 밝혀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그때 시모에게 그런 얘기를 하신 거였어요. 그리고선 그날 저에게도 시모의 불륜 행각을 다 얘기하셨고 다음날 퇴원하고서 전 시댁 식구들에게 이 사실을 알렸던 거였죠. 시부께선 그 사진을 보자마자 누군지 단박에 아시더군요. 그 사람은 바로 시모의 동창이었답니다. 저희 결혼식에도 그 불륜남이 왔었을 정도로 엄청 친했나 보더라고요. 그런데 바로 그 사람과 시모가 불륜을 저지르고 있었던 거였습니다. 시모는 시부의 말에 기겁을 하더니 바로 바닥에 바싹 엎드려 쩔쩔매면서 얘기를 하더군요. 아니, 여보, 그게 아니라 그냥 난 얘가 저 등산하자고 꼬드기는 바람에 그래서 뭐가 그래서야. 이미 나도 다 알아볼 대로 알아봤어. 어떻게 남편은 그렇게 무시하면서 밖에서 이딴 짓을 저지르고 다녀. 이러려고 당신 밖에서 그 좋은 사람인 척 연기하면서 살았던 거야? 그런 거냐고. 당신이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가 있어. 어린 나이 시집 앞 불쌍해서 내가 지금까지 당신 고생시키지 않으려고 얼마나 노력을 많이 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사람 뒤통수를 쳐? 여보, 미안해. 내가 정말 잘못했어. 난 그냥 친구로. 어떤 친구가 이렇게 둘이서 희덕대면서 붙어 다녀. 이 꼴을 보고서도 친구라고 해명을 할 거야?
나도 이젠 당신한테 한계야. 지금까지 돈 있으면 바람만 난다고 이어지고 평생 일하면서 내 용돈 한 푼 준 적이라도 있어? 이런 한 푼도 당신한테 보고하면서 살았어. 근데 어떻게 당신 나한테 이딴 짓을 해? 여보, 내가 잘못했어. 내가 정말 잘못했다고. 다시는 안 그럴게. 어? 내가 다시는 안 그럴게. 아니, 당신은 그럴 자격도 없어. 30년을 넘게 참아온 나한테 돌아온 게 이거라면 난 용서해줄 필요도 없어. 그러니 당장 이 집에서 나가. 당신이랑은 더 이상 같이 살 생각조차 없으니까 당장 이 집에서 나가라고. 그러자 시모는 시부가 버럭 화를 내니 신우야 남편을 붙들고 애원하기 시작했어요. 아유 얘들아, 네 아빠 좀 말려봐라. 어? 네 아빠 왜 저러신다니? 엄마 정말 그런 거 아니야. 그냥 한 번 그냥 같이 논 것뿐이야. 엄마, 그게 말이 돼요? 아버지 여지껏 엄마만 바라보고 사셨어요. 엄마한테 간이고 쓸고 다 내줬는데 아버지 그렇게 엄마가 무시해도 꾹 참았는데 어떻게 엄마가 그래요? 어떻게 니들까지 이래? 아이, 엄마한테 이러면 안 되지. 그래, 알았어. 내가 나가면 될 거 아니야? 어차피 이 집구석 지긋지긋했어. 당신도 정말 너무한다. 8살이나 어린 나랑 살아놓고선 이런 일을 생각도 안 해봤어? 그래, 나도 늑다리랑 더 이상 살고 싶지도 않아. 그래, 이혼해, 이혼. 나도 당신같이 나이 많은 사람 지긋지긋하다고. 그러더니 시모는 울며 불며 가방을 챙기고선 나가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날 시댁 분위긴 정말 처참했어요. 시부는 평소에 잘 드시지 않던 술을 내내 연거푸 드시고 신우와 남편 역시 속상해하며 그런 시부의 술주중을 들었습니다. 결국 시부는 시모와 이혼을 결심하시더군요. 아마 그동안 꾹꾹 참아온 마음이 결국 폭발한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 남편과 시누인 시모와 바람이 난 그 불륜남의 회사로 찾아갔어요. 그 불륜남은 퇴직을 앞두고 있는 사람이었는데 거기 회사에 찾아가 남편과 시누이가 아주 제대로 뒤엎었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그 소식을 듣고서 시모가 남편에게 전화를 하는 말이 어땠는지 아세요? 정말 기가 차고 너무 화가 나더군요. 너 그 사람 회사에 가서 난동 피웠다며? 아유 어떻게 그럴 수가 있니? 그 사람이 무슨 죄라고 네가 거기 가서 난동을 피워? 어? 이 엄마 얼굴에 먹칠을 해도 유분수지? 아, 네가 어떻게 엄마한테 그래? 엄마, 지금 제정신이에요? 아빠한테 그렇게 상처를 주시고선 지금 엄마가 그 자식 감싸두는 거예요? 엄마가 지금 제정신이냐고요? 그 자식이라니? 아니 그 자식이라니? 나중에 네 새아빠 될지도 모르는 사람한테 어떻게 그렇게 얘기를 하니? 지금 얼마나 화가 나는지 알아? 너 당장 가서 잘못했다고 사과해. 얼른. 뭐라고요? 엄마 진짜 어떻게 저한테 사과를 하라고 하세요? 가서 당장 사과 안 하면 엄마 더는 너 안 본다. 그러니까 얼른 가서 잘못했다고 네가 다 수습하고 정리해. 그 회사에서 아주 난리가 났댄다 글쎄. 이 일 때문에 그 사람이 일찍 퇴직하게 생겼다고. 네가 얼마나 큰일을 벌였는지 알긴 아는 거야? 저 안 보신다고요? 네, 그럼 그렇게 하세요. 어떻게 자식보다 남이 더 소중하세요? 자식이 상처 입은 건 눈에 보이지도 않고 엄만 그저 엄마 체면만 중요하시죠? 안 보고 싶으시면 보지 마세요. 저도 엄마 더 이상 보고 싶지 않으니까요. 그렇게 전화를 끊고서 남편이 눈물을 뚝뚝 흘리는데 옆에서 보던 전 너무나도 마음이 아프고 괴로웠습니다. 저도 사실 이걸 말을 해야 말아야 하나 고민이 참 많았거든요. 괜한 일을 벌인 건 아닐까 자책도 했었고요. 제가 그때 사실을 밝히지 않았더라면 조용히 묻어두고 넘어갈 수도 있었던 일이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도 했었는데 나중에 시부께서 저한테 고맙다고 하시더군요. 에이미야, 걱정 많았지? 난 괜찮다. 솔직히 처음엔 좀 많이 놀라기도 하고 실망도 많이 했는데 그래도 이렇게 지금이나마 알게 된 게 다행이라고 생각한다. 네가 말하지 않았으면
난 지금까지도 바보같이 속고 살았겠지. 그러니 네가 미안해하지 않아도 된다. 아버님 죄송해요. 괜히 제가 그런 것 같은 생각도 드네요. 괜한 일은 무슨. 네가 아주 큰 일을 한 거다. 애초에 네 시애미가 날 무시했을 때부터 내가 중심을 잘 잡았어야 하는 건데 너무 어리게 시집온 그때 생각에 내가 너무 참아줬던 것 같구나. 이제서야 내가 정신을 차렸어. 지금껏 대접 한번 제대로 못 받아보며 살았는데 그 세월이 정말 바보 같구나 싶다. 이제라도 알게 해줘서 고맙다. 그 뒤로 시부께선 이혼 소송도 하시고 상간남 소송도 하시게 되었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시모는 자신이 이혼하고서 다시 그 불륜남과 살림을 합칠 수 있을 거라 생각했나 보더라고요. 그런데 또다시 반전이 생겼답니다. 바로 그 불륜남은 자신의 가정을 놓지 않았던 거였어요. 그 불륜남도 따로 가정이 있었는데 그 집에선 그 남자를 용서해 줬나 봅니다. 결국엔 시모는 말 그대로 낙동강 오리알 신세가 된 거죠. 그날의 사건 이후 3년이란 시간이 지나고서 지금 시모가 60이 넘으셨는데 이제야 처음으로 사회생활을 하고 계세요. 그래도 혼자 먹고 살아야 하니 식당에서 설거지하면서 서빙도 한다는데 거의 40년의 사회생활도 한번 안 해보신 분이 얼마나 잘하겠습니까? 여기저기 치며 혼자 돈을 벌어보니 그제서야 자신이 얼마나 잘못한 일인지 느끼게 된 것 같더라고요. 얼마 전에 시모에게서 연락이 왔었습니다. 신우이랑 남편은 아예 시모의 전화를 다 차단해버리고 받지도 않으니 저한테 전화가 오셨더군요. 그러면서 저한테 울며불며 애원을 하시더라고요. 에미야, 네가 좀 우리 가족들 마음 좀 돌려주면 안 되겠니? 내가 생각해보니까 지금까지 내가 너무 잘못한 것 같아서 말이다. 가서 잘못했다고 사과하고 싶은데 또 날 내쫓을까 봐 겁나서 못 가겠구나. 어? 그러니까 네가 좀 중재 좀 해다오. 어떻게 안 되겠어? 제가 뭘 어쩌겠어요. 그렇게 저 나쁜 며느리 만드셨으면서 왜 저한테 이렇게 부탁하세요? 직접 남편이나 신우이한테 연락해보세요. 제가 아무리 말해도 제 말 듣겠어요? 전 나쁜 며느리인데. 그러니까 저한테 얘기하지 마시고 어머님이 직접 해보세요. 아휴, 너까지 왜 그래? 네가 내 편이 되어줘야지. 어? 아무리 내가 전화를 해도 내 전화 받지도 않아 사는 얘기잖니. 그러니 제발 네가 나 좀 도와다오. 나 지금 정말 많이 반성하고 있어. 내가 진짜 잘못했다. 내가 앞으로 정말 잘할 테니까 한 번만 좀 도와다오. 제가 무슨 힘이 있겠어요. 전 한남 며느리일 뿐인데요. 안 그런가요? 그러니 어머님이 알아서 해결하세요. 전 이만 끊겠습니다. 아유, 경이야, 경이야. 그렇게 전 시모의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결국 자기 멋대로 평생을 살아왔던 시몬, 본인의 잘못으로 인해 가족들이 모두 등을 돌리게 되었고 완전히 혼자가 되어버리고 말았네요. 지금은 간간히 소식을 전해주시는데 아직도 식당에서 일하며 겨우 생계를 유지하고 계시다고 합니다. 남편이나 신우를 봐도 아직 시모를 용서할 생각은 전혀 없는 것 같더라고요. 아마 평생 아버지 그렇게 괴롭히신 엄마가 가족을 배신했으니 받아들이긴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시부께서는 여전히 저희 아빠랑 자주 낚시도 다니시며 잘 지내고 계세요. 오히려 전보다 더 편안하게 노후를 보내고 계신답니다. 저 역시 다시 복직을 해서 일을 하고 있어요. 앞으로도 저희 세 식구, 그리고 시부와 시누이, 또 저희 친정 식구들과 함께 전 행복하게 잘 지내보려고 합니다. 제가 이번 일을 겪으며 생각해보니 사람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상처라는 게 굳이 몸에 직접적으로 해를 끼치는 것만을 말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특히나 말로써 다른 사람에게 상처 주는 건 정말 큰 악이라고 생각합니다. 남에게 상처 주는 말을 하는 만큼 자신에게도 다시 부메랑처럼 돌아올 수 있다는 걸 항상 생각해야 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주변 사람에게나 특히나 가까운 사람은 더 소중하게 생각해야 한다는 걸 잊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예요. 여러분들의 가정은 늘 평안하시길 바라며 이만 마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